신라텐세.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거는 진짜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PPT입니다. 각설하고. 자, 그래서 누가 이 영상을 보느냐, 점점 듣던 것만 듣게 된다, 너무 그 사세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 살기 바빠서 음악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압도적이다, 요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나도 내 취향을 찾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 안 바쁜 제가 내 취향을 조금 찾아주시면은 아주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요거예요. 락도 있고 인디도 있고 EDM도 있고 뭐 그런데 도대체 왜 웨이브 입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예요. 외국 힙합이 제일 대중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팝이 있으면은 팝 바로 그 밑에 분야가 저는 외국 힙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대중적인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분야를 딱 먼저 듣고 나서 조금 내가 이런 사운드나 영어나 이런 걸 좀 외국어에 익숙해졌으면은 다른 분야로 넓히기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완전 생 초보한테 이런 음악을 추천해줬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표지만 봐도 이런 음악을 듣고 뉴비가 내 취향의 음악이다, 에이펙스 트윈? 이름도 뭔가 특이하네? 이거 한번 들어볼까? IDM?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제일 그나마 대중적인 분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외국 힙합을 일단은 먼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들어야 되냐? 피치포크 선정 뭐 100대 힙합 명반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베스트 앨범 탑5를 연도마다 하나씩 뭐 다 들어보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 앨범 단위로 이렇게 듣는 게 좀 힘들어요. 처음 내가 뭐 이런 문화를 좀 접해봤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100대 명반을 막 듣고 막 그러기가 넌 못 지나간다. 이건 안 되고, 이 지금 힙합 씬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한번 조금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뭔 서사를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 힙합이 완전 음악시장 그런 데서 파생이 된 게 아니라 막 흑인들끼리 막 거리에서 막 그렇게 랩하면서 막 마약 팔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뭔가 오케스트라랑 좀 엮어지면서 팝 사운드랑 막 일렉트릭 사운드랑 엮어지면서 갑자기 뭐 2000년 2010년대 막 약간 이때 이제 메이저로 조금 이 변화의 과정을 진짜 최소한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야, 그리고 그 변화의 핵이 어떤 인물이 어떤 아티스트가 그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를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다라고 싶으면은 그렇게 좀 넓혀지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요런 거죠. 이 카니에 웨스트랑 있고 이 트래비스 스캇이 있는데,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카니에라는 래퍼 따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 따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이 꽤 친하다고? 왜 친한데? 서로 어떤 영향을 좀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입문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힙합은 1970년대 80년대부터 솔직히 원래는 다루기는 해야 되잖아요. 2000년대랑 2010년대 그 시기를 추천할 겁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막 나스 일메릭이나 뭐 제이지 앨범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안 들을 것 같아요. 90년대는 빠르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죠. 자, 힙합이라는 거는 거리 문화였잖아요. 원래는 마약을 팔고 막 갱단 출신이었던 애들이, 그래서 제이지도 어쨌든 보면 마약상이었고 50센트 이런 친구들도 막 총 맞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마약, 길거리 뭐 갱 이런 게 원래 힙합의 메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때 힙합을 막 들어보면은 내가 막 얼마나 거칠고 막 돈이 많고 강한 남자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상 힙합의 멋이었거든요. 이때의 사운드를 좀 한번 들어보면은 약간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더 블루프린트 앨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이게 더 블루프린트라는 앨범 그건데요. 제이지가 냈던 앨범인데 약간 2000년대는 약간 요랬어요. 그래서 가사도 보면은 사실 마약을 어떻게 뭐 팔고 돈을 벌고 내가 얼만큼 부가 있고 난 거리에서 여기까지 왔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있죠, 50센트. 인더클럽이라는 노래죠. 그래서 당시 50센트가 진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인더클럽도 그렇고 캔디샵 뭐 그것도 그렇고 되게 엄청 유명한 그런 게 많았거든요. 주제가 아까 칸예가 왜 고튼가였잖아요. 자, 그럼 당시 칸예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이지
갱스터 출신 마약 밀매상이었죠. 50센트도 갱이었죠. 갱. 카니에는 꽤 잘 살았어요. 중산층. 그리고 엄마도 교수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짤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프로듀서로 제이지 밑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래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줘서 얘가 직접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랩을 해요. 완전 초창기 때. Single black female addicted to retail and well, and I promise. 랩도 하다가 가서 쫓겨나기도 하고 조용해달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판도가 바뀌어요. 제가 서사를 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갱스터 뮤직이었거든요. 힙합은 하층민들이 즐기는 음악이었어요. 백인이나 소위 말해서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끼리는 힙합을 사실 좀 잘 안 쳐줬습니다. 이거 그냥 니네들끼리 즐기는 음악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타파를 하고 전 세계인들이 힙합을 즐길 수 있는 메인스트림으로 올린 게 저는 카니에 웨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많은 그 힙합 아티스트가 있지만 카니가 제일 큰 팬덤이 있고 막 엄청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빨아주는 이유가 힙합의 역사를 얘가 약간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칼리지 드롭아웃이라는 앨범을 들어보시면은 기존의 막 그런 힙합 앨범들 보면은 막 갱스터랩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얘가 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들어보면은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살짝은 조금 되게 스무스해요. 부드럽죠? 다른 그것보다. 힙합을 원래 있었던 거기에서 한층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07년에 50센트랑 카니 웨스트랑 앨범을 똑같은 날에 똑같이 드롭을 합니다. 롤링스톤의 지금 잡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이 카니 웨스트고 왼쪽이 50센트인데 둘을 약간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더 앨범을 많이 팔 거냐, 이때는 사실 스트리밍의 시대는 아니었고 누가 더 앨범을 많이 파냐,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된 거죠. 원래 갱스터 랩을 추구했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50센트냐, 아니면은 힙합의 새로운 프로덕션의 길을 열어준 장본인 카니 웨스트냐, 요걸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좀 있었는데, 그레듀에이션 2007년에 나온 앨범이죠. 이게 압살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카니의 최애 앨범이라고 뽑으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카니의 거의 최애 앨범 중에 하나기는 하고, 익숙한 것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들어볼게요. I met this girl when I was 3 years old, and what I love most, she had so much soul. She said, "Excuse me, what do I know?" 요런 식입니다. 봐봐요. 지금도 이거 언제 나온 건지 모르고 들으면 절대 저때 나왔을 거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올해 나왔어도, 만약에 올해 신인 어떤 래퍼가 이런 식의 사운드를 가지고 왔었더라도 너무 세련됐다고 진짜 벅차오르죠. 진짜로. 2007년에 카니의 3집을 기점으로 힙합의 사운드가 완벽하게 딱 변합니다. 원래는 길거리 출신 친구들만 힙합을 할 수 있었어 라고 하면은 카니가 사실 그 길을 막 이렇게 넓혀준 거죠. 아니, 나 중산층에다가 우리 엄마 영어 교수하시고 영문학 교수시고 나 꽤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힙합으로도 예술을 할 수 있어. 힙합으로도 음악을 할 수 있어. 굳이 갱스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힙합을 마약이나 여자 얘기만 하는 장르에서 예술을 이야기하는 장르로 끌어올린 거예요, 카니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거를 인정받기 때문에 카니가 지금 뭐 20년이 지나고 막 얼마가 지나던 간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래퍼들은 트렌드에 따라가는 래퍼들이 되게 많았더라면 카니 웨스트는 제가 봤을 땐 그 트렌드 자체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제로 카니 웨스트가 고티인 이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럼 말했죠. 카니 웨스트가 길을 뚫어줬다고. 갱스터 출신이었던 애들만 이제 랩을 하고 있었는데, 드레이크라는 래퍼가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딱 초반에. 친구가 이제 인스타 하다가 본 거죠. 약간 카니 웨스트만 노래 들어보니까 되게 막 달달하고 감성적인 막 그런 랩을 하네? 그러면은 이거 괜찮겠는데? 나 같은 건 길거리 출신이 아닌 그냥 좀 모험생이 힙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불과 한 2000년대 중반 막 이때까지는 되게 막 사운드가 거칠고 막 둔탁한 드럼 비트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이때부터 힙합의 멜로디가 등장을 합니다. 계속 채팅창에 드공 두왕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래서 드레이크도 힙합의 역사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니 웨스트가 힙합을 메인스트림의 반열에 올려놨다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대중적인 팝적인 요소를 딱 옷을 입힌 게 저는 제가 봤을 땐 드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Take Care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 요것도 사운드가 정말 질입니다. Take Care도 한번 들어보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They know, they know, they know. They know, they know, they know. I'm trying to let go of the past. Should we make this one a double? Hey here, who knows what she knows? So I'm one time, fuck one time. I'm calling nigga. 살짝 그런 뭔가 멜로디컬,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드러나죠. They know, they know, they know. 원래는 힙합에서 이렇게 멜로디가 없었어요. 팝송이라고 해도 살짝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멜로디를 완벽하게 그 힙합의 사운드에 딱 이렇게 옷을 입힌 게 저는 드레이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싱잉 랩이랑 얼터너티브 R&B 그 자체를 이지 리스닝 자체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장본인이 저는 드레이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시점이 2011년이니까 이때부터 힙합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 약간 세간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드레이크가 딱 봐도 그러면 살짝 좀 빡센 랩은 안 하잖아요. 좀 살짝 귀염귀염한 랩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갱스터들이나 아니면 아직도 흑인 할렘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살짝씩 드레이크한테 약간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뽀삐뽀삐 파고 있는 그런 드레이크를 보면서 꺼져라 이런 식의 반응이 조금씩 생겨나요. 약간 이때보다 조금 나뉘거든요. 약간 멜로디컬한 랩을 되게 좋아하는 이지 레슨이 약간 그런 것들을 듣는 부류들과 2000년대 그 뭔가 거리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래퍼들을 좀 더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리스너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때 등장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캔드릭입니다. 정리 여기서 잠깐 좀 해볼게요. 제이지랑 50센트가 200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쓱 가지고 와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린 게 카니에 웨스트가 있었고요. 카니에 웨스트가 메인스트림에 올렸으면은 그것을 살짝 멜로디컬하게 만들어서 팝 사운드로 구현을 해낸 게 드레이크입니다. 그 팝 사운드를 너무 엮다 보니까 얘가 좀 빡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원래 듣던 우리의 문화, 흑인의 고유의 정체성의 문화는 어디 갔어? 그런 리스너들이 막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캔드릭 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캔드릭 라마면 되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드레이크랑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사운드적으로 좀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고. 근데 조금 웃긴 게 원래 드레이크가 캔드릭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같이 투어도 데리고 다녀도 좀 했었는데 한 2013년 정도인가 이때 막 컨트롤 비트를 얘가 막 광역 도발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뉴비 분들은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좀 더 드레이크가 막 되게 듣기 좋다라는 걸 하면은 이 친구는 약간 좀 철학자? 시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성보다는 조금은 더 예술성을 좀 중요시하는 친구?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첫 번째는 아니죠. 사실 두 번째로 낸 앨범인데 Good Kid in Mad City 요거를 이제 발매를 합니다. 딱 보면 앨범 이름이 Good Kid Mad City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인데 매드시티, 미친 시티에서 살고 있다. 얘가 컴튼인가 할렘에서 이제 자라는데 거기가 완전 빈민가거든요. 흑인들의 빈민가. 거기에서 내가 자라난 그 삶의 환경을 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드레이크 사운드가 되게 뭔가 처음 들어도 듣기가 좀 편했잖아요. 근데 굿키드 매드시티는 살짝은 좀 듣기 쉬운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드레이크에 비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King Kendrick and I meant it, my point intended is raw. Fix your lenses, forensics would have told you Kendrick. Step on my neck and get blood on your Nike checks. I don't mind, cause one day you respect the good kid, Mad City. 자, 방금 딱 들으셔도 알겠지만 살짝의 그 90년대 사운드가 약간 드레이크랑 사운드가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하면 드레이크가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캔드릭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씩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에 관해서 사회 비판적이고 뭔가 그런 예술성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친구 리스너들은 캔드릭을 조금 더 많이 듣고 일반 대중들이나 그런 팝적인 거를 조금 더 많이 소비하는 친구들은 드레이크를 조금 듣기 시작하는데 이런 막 뭔가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카니에랑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키드컨인데 이 두 인물을 더하면은 혹시 누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그쵸? 스캇입니다. 스캇. 오토튠의 세상이 왔어요. 드레이크가 팝적인 사운드를 좀 연구를 하고 막 캔드릭의 막 그런 것들을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카니의 프로듀싱과 키드컷이라고 제가 뭐 언급하지 않았는데 모르셔도 돼요. 얘네 둘의 장점만 이렇게 쓱 가지고 간 게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그때부터 그럼 얘가 1집이 로데오, 2번이 벌스 어쩌고 3집이 이제 아스트로 월드인데 아까 드레이크가 앨범을 테이크 케어라는 앨범을 낸 게 2011년이었고 그대로 이제 그런 팝적인 사운드를 쭉 구축을 해오고요. 캔디릭 라마도 자기 나름대로의 오래된 힙합의 유산을 좀 지키고 있는 와중에 이제 트래비스 스캇은 자기만의 사운드를 조금씩 추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로데오 앨범을 좀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이때부터 막 오토튠, 다른 래퍼들은 그렇게 오토튠을 막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이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이 조금은 있었는데 오토튠을 쓰면 안 되지 래퍼가 약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어쨌든 이 트래비스 스캇은 아니 난 내 갈 길을 한번 가볼게 해서 사운드를 자기가 진짜 힙합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내가 가지고 와볼게, 뭐 오토튠을 쓴다고 뭐라 해도 나는 개샹 마이웨이로 갈 거야 라고 한 애가 트래비스 스캇이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스트로 월드 이 앨범일 텐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ive me loose, yeah. Jump out, boys. That's Nike boys hopping out coach. You way too big. Rolling, got me stargazing. Sipping on perfect. Parked the days in and taking no days in. Yeah. Don't need a vacation, I need a replacement. 지금 딱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까 캔드릭이랑은 또 다르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좀 사운드에 좀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살짝 리스너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저렇게 아스트로 월드를 낸 이후로 2010년대 말, 아까 아스트로 월드가 2018년이었으니까 2010년대 말부터 원래는 우리가 약간 힙합이라는 거를 좀 듣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캔드릭 라마의 막 그런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뭐 넬슨 만델라로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뭐 투팍이 어떻게 이렇게 했고 약간 그랬는데 트래비스 스캇이 가사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반응이 오는 그런 사운드를 하면서 싱킹에서 레이징, 느끼고 미쳐 날뛰는 음악으로 리스너들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좀 최근 영상이기는 해요. 이게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무슨 바다라고 해도 믿겠죠? 이게 다 인파입니다. 인파. 브라질인가? 어디 스페인인가? 거기서 얘네들이 너무 뛰어서 지진이 났다라고 경보가 울리기도 했어요. 네, 지진 콘서트.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내가 여기서 뭔가 가사의 철학적인 그런 거를 느꼈다 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쵸? 없죠. 트래비스 스캇이 사실상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의 그런 태도 자체를 좀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거 가사를 좀 음미를 하고 막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했는데 그냥 틀면은 놀 수 있는 사운드, 그런 거를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 거의 이제는 좀 완벽하게 구현을 해낸다. 그리고 공연의 왕입니다. 공연의 왕. 이런 큰 스케일의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미치게 뛰게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트래비스 스캇이 진짜 공연으로만 따지면은 카니보다는 공연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거의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사운드가 조금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래퍼들이 좀 생각을 하면은 원래는 플레이보이 카티거든요. 이 래퍼 이름이 플레이보이 카티고 2020년대 이후에 힙합을 설명할 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래퍼인데 원래는 이렇게 순둥했어요. 딱 봐도 엄청 선하게 생긴 애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동굴 속에서 막 스튜디오에서 앨범 작업하고 막 자기 뱀파이어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귀가 즐거운 음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막 가사를 막 이렇게 음미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기보다는 그냥 아예 좀 직관적인 사운드를 박아놓는 그런 시대가 이제 한 2020년대 부터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얘가 이제 홀 라라 레드라는 그 앨범을 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좀 평단의 리스너들이나 반응이 좀 별로였는데 지금은 그냥 역사에 남은 앨범이죠. 이 홀 라라 레드가. 이거가 어떤 사운드인지를 한번 조금 보면은 It's the first of the month. 이런 겁니다. 예. 진짜 21세기의 클래식이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홀라러 레드가 진짜 21세기의 클래식. 요즘 나오는 힙합 앨범이든 아니면은 뭐 디지코든 하이퍼팝이든 이 앨범의 영향력을 피해간 음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힙합 사운드의 시작은 이 앨범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까 좀 들으셔 알겠지만은 뭐 살짝은 그 트래비스 스캇의 사운드도 좀 녹아져 내려 있으면서 트래비스 스캇은 랩이라도 했는데 얘는 사실 무대를 보면은 사실 랩을 하기보다는 막 소리만 계속 지르고 좀 무섭게 합니다. 오피움 사단이라고 얘가 만든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좀 다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에 익숙해지면 이만한 사운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운드에 좀 익숙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아까 트래비스 스캇이랑 좀 연관 지으면은 이게 좀 이해가 가시긴 할 거야. 아, 그 사운드에서 좀 더 발전을 한 거구나. 이제는 진짜 완전히 직관적인 그런 광기를 리스너들한테 도파민 음악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상황이 어떠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개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마냥 그 디스전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켄드릭 라마랑 드레이크랑 좀 싸움이 있었고 아니면은 오피움 같은 그런 레이블에 도파민 터지는 그런 뭔가 전장 가득 섞인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그런 레이블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피움 맨 위에 있는 요 오피움이 플레이보이 카트 아까 이 앨범을 낸 친구가 만든 레이블이 오피움이라는 그거예요. 지금 가장 최근 이슈죠. 티모시 살라메가 사실상 힙합 프로듀서 SD키드로 활동을 하고 있다. 당연히 뭐 루머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뭔가 누가 하나의 그 씬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앨범 찾아 듣고 뭐 듣고 하는 약간 그런 식이라고 좀 그리고 그런 만큼 사운드도 되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고 약간 그런 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다. 각자 그냥 듣고 싶은 거 듣고 뭔가 새로운 음악이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얘기했었던 뭐 2000년대에 나왔던 뭐 카니 웨스트 앨범이나 아니면 2011년에 나왔던 테이크 케어 그것들을 역주행해서 다시 듣는 그래서 실제로 그 앨범들이 다시 또 역주행으로 스트리밍 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식이에요. 그냥 진짜 각자 듣고 싶은 거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누가 힙합씬을 이끌어가고 이거를 꼭 들어봐야 된다가 조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줄여서 이만큼 넣은 거예요. 당연히 에이셈 라키도 있고 릴 웨인 절대 빠질 수 없고 뭐 텐타시온이나 제이콜이나 이거를 진짜 언급을 당연히 하고 싶죠. 언급을 다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많은 정보량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보량이 많아서 오히려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의 카니 웨스트, 드레이크,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 그리고 조금 더 나열하면 플레이보이 카티 이렇게 4명 정도의 아티스트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 왔는지만 알고 계시면은 사실상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그런 뭔가 흐름에 같이 올라탄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막 공부를 해서 막 듣기보다는 내가 관심이 생겼으면은 그 아티스트가 낸 앨범이나 싱글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찾아보면서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할까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들면은 이 정도의 배경 지식만 있어도 전혀 즐기는데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냥 스포티파이 들어가가지고 트래비스 스캇 아까 말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뭐 앨범이나 약간 요런 게 있는데 아까 아스트로월드가 제일 유명하다고 했는데 들어가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회수의 그런 흐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걸 먼저 한번 들어보는 거야. 이걸 먼저 한번 좀 들어보고 왜냐면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거를 들으면은 인기가 많다? 즉 내가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인기가 많은 거는 즉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처음 접해도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이제 좀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명의 아티스트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아무거나 봐도 그게 이름이 좀 보일 겁니다. 카니 웨스트가 이름이 여기 있네? 켄드릭 라마 내가 아까 거기서 봤었는데 퓨처랑 뭐 메트로 부민이라는 친구가 있네? 플레이보이 카티 있네? 그럼 같이 했네? 아까 얘기했던 친구네? 웬만한 유명한 이제 웨이브는 이 4명을 안 거쳐가기가 힘듭니다. 어느 놈을 좀 대중성이 있는 어떤 놈을 골라 잡아도 무조건 위 래퍼와 연관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나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은 괜찮다 라고 조금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과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거의 다 미국 힙합 씬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힙합 씬이 흘러가고 있구나를 지금 말씀을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이 앨범을 냈는데 이 사운드가 왜 이렇게 해게 망측하지? 이걸 힙합이라고 부를 수 있나?
딱 봤는데 오피움 소속의 애들이 됐어. 아, 얘네 원래 이런 음악 하는 친구였지? 라고 하고 넘어가면서 이해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이제 좀 요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입문 가이드를 좀 마칠 수가 있을 것 같고